요즘 우리나라 장 정말 재미없죠? 어떻게 매번 우리 국장만 이런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가 없어요. 매일 파란불 보기도 참 지겨운 이런 우리 국장. 지난 한 주 미장은 해당 이슈로 참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아마존, 구글, MS까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드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국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와 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요즘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제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원전과 SMR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해당 소식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해당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원전과 SMR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좀 잘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큰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1이라고 그냥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만 눌러 놓으시면 제가 3-4시간 걸려서 정리한 자료들 여러분들은 15분 내외로 핵심만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은 꼭 해두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데이터 센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IDC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거든요. 보통 우리가 네이버나 유튜브로 검색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이제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트래픽이 늘어나게 됩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 명이 볼 때랑 다수가 볼 때 당연히 서버에 걸리는 부하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렉 없이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하거나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보유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아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이제 AI에 와서 인공지능이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달라요.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범용성이 좋은 엔비디아의 GPU 칩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위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칩인 CPU, 인텔의 CPU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범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칩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GPU 칩 점유율이 거의 80-90%예요. 여러분들 다들 알파고 같은 거 들어봤겠지만 학습용 AI의 예시거든요. 이제 모든 바둑기사들이 두는 케이스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 해당 데이터들을 미리 다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추론용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습용 AI 같은 경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력 사용량이 엄청 컸는데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오면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GPU가 연산을 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사용량이 최소 2-3배 이상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비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량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전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전력 사업과 원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오픈 AI 역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중 엔비디아 최신 칩 5만 개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기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지금 AI 1등 업체가 어딘가요? 지금 이 오픈 AI죠. 오픈 AI가 역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이제 GB200이에요. GB200이라고 하는데 이 해당 칩의 예상 판매가가 최소 7만 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얼추 계산해보면 칩 한 개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환율로 보면 칩 하나 가격이 거의 개당 9천만 원에서 1억 돈인데 지금 그걸 5만 개 투입한다고 하고 있어요. 곱하기 5만 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조예요. 반도체 칩만 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픈 AI 올해부터 이제 유료 서비스 같은 거 도입이 시작돼서 수익성 모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올해 벌 거라고 예상되는 매출 전망치가 40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에다가만 5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가 올해 운영 비용으로 잡은 금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비용이 90억인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 뭐 서버 요금, 뭐 반도체 사는 비용 다 여기 잡혀있다고 치면 비용이 90억인데 예상 영업이익이 40억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0억 불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매년 적게 마이너스 6조에서 7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메타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다 똑같아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고도 미래의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는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지금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다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 정작 진짜 AI 1위 업체인 오픈 AI조차도 인공지능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각 빅테크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을 사야겠죠? 또 그리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지은 곳에다가 아까 엔비디아 칩 GB200 사서 껴 넣어야 되죠. 그리고 만든다고 다가 아니에요.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동안에 전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과연 해당 구조에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나를 봐야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AI나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결국 돈 벌고 있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은 요 반도체 칩 업체랑 전기 관련된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땅이랑 건물은 얘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결국 저 돈은 다 엔비디아와 전기 관련된 업체들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야 뭐 우리 돈 잘 버는 거 맨날 들어서 알고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한전처럼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나 뭐 전력 설비 인프라 업체가 돈을 벌고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미국향으로 전력 인프라를 팔아먹는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재룡전기 보시면 2021년까지 영업이 1억이던 회사가 22년도에 160억, 작년에 700억을 벌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시면 21년도만 해도 영업이익이 97억이던 회사가 22년도에 1300억, 23년에 30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70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또 LS일렉트릭, 얘도 이제 변압기인데 보시면 작년에 3000억 원, 근데 그 전에는 1800억, 뭐 1500억밖에 못하던 회사들이에요. 이렇게 전력 인프라 쪽은 당연한 거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지을지, 그 데이터 센터의 예상 전력 사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 조달 계획까지 준비를 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건지 해결이 되어야 이게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력 조달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발전원으로는 흔히 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화력 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적어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들이 탄소 배출량 줄이기 앞장서겠다 하고 있잖아요. 발전 효율은 좋으면서 탄소가 적게 나오는 그런 발전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넘쳐나서 화력 발전을 돌리는 게 발전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지만 이건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해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며칠 들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아예 안 불어도 안 되고 적당한 얘가 요구하는 바람의 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수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원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을 보시면 쭉 늘어나요. 지금 2025년에 586TWh가 필요하던 게 2030년에는 1063TWh가 필요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따라서 해당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이나 SMR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해당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과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SMR 스타트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여기서 이제 SMR이라는 거는 소형 원전인데 이따가 원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전 기업 탈렌 에너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샘 올트먼이 이제 CEO인데, 오클로라는 이제 SMR 개발하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직접 참여 중입니다. 지금 미장 보시면 뭐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뭐 소형 원전이 개발 방식이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른데 전세계 SMR 넘버원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알아두셔야 되세요. 이게 지금 대장이에요. 그 뒤로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카메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애들이 이제 해외 주식 주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원전이 반응을 안 한 거지, 미국은 지난주부터 다 이미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AI 열풍이 반도체로 갔다가 전력 인프라로 갔다가 원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당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4개 건설할 거라고 연말에 발표를 했죠.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개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고, 한국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SMR에 국한하면 세계 2, 3위권, 그리고 대형 원전 기술력은 압도적. 그래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SMR이 계속 나오니까 SMR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인 SMR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대형 원전이에요. 그리고 얘가 SMR. 보시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설치하는 부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게 있듯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이 좀 낮아요. 그리고 보통 1200에서 1600메가와트시 정도의 전력을 발전을 하고,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50에서 뭐 많게는 400 정도까지의 메가와트시의 그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SMR 4개 있으면 한 개의 원전 정도의 전기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SMR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SMR이 바로 상용이 가능하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상용화 같은 경우는 안 됐고요. 가장 빨리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말하고 있는 게 27년에서 28년 정도에 한두 개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빨라봐야 2, 3년에 한두 개 정도 나와요.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앞으로 한 6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MR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서정기전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사 목표 자체가 원전업계의 TSMC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더리 회사잖아요. 이 반도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있는 펜리스가 있고, 그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도와주는 TSMC 같은 이제 파운더리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의 그런 기업들 다 설계만 할 수 있지 직접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엔비디아도 설계를 잘하는 거지 자기들이 직접 칩 한 개도 못 만들어요. TSMC처럼 설계는 안 하고 설계된 도면을 받아서 위탁 제작만 해주는 이런 업체들처럼 원전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미국의 SMR 기업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SMR 개발에 뛰어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2019년부터 했었거든요. 투자는 18년도부터 시작을 이미 했고, 돈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미국의 SMR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뉴스케일 에너지라든가 엑스에너지, 이 회사들의 투자도 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분을 1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얘네의 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뭐 계약을 따낸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SMR 관련 수혜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SMR 얘기만 하고 있지만 SMR 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전 자체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 뭐 G2파워라든지 BHI, 일진파워 다 오늘도 좋은 가격들을 뽑아내주고 있죠. 뭐 BHI 같은 경우는 어제 갔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원전 이슈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정도는 좀 큰 틀을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또 해당 부분을 알고 투자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원전과 SMR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설명드렸듯이 이게 다 모든 시작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팔아먹고 있는 회사들은 돈 쓸어 담고 있죠. 이제 엔비디아나 HBM 반도체 같은 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전기 인프라,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아까 수혜 보는 애들이 있었었죠. 또 해당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어디서 땡길 거냐, SMR로 땡기려고 하는데 SMR은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4, 5년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미리 계약들을 하고 있고 투자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탄소 발전으로 전력 효율이 가장 좋으면서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애들한테 좀 땡겨 쓰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큰 틀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원전 얘기밖에 안 나오길래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 테마주 성향의 느낌으로 좀 기사 떠서 주가 갈 때마다 왜 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미리 대응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 적정 시기라든지 각 종목마다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